자, 지금부터 1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위에서 언급한, 즉 지난 시간에 언급한 행렬과 역행렬 및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일반화된 n 곱하기 n 행렬의 행렬식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행렬식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치환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주어진 집합의 모든 치환을 체계적으로 헤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의 1.2.24 치환. x를 n개의 자연수 집합, 1에서 n까지의 자연수 집합이라고 할 때 x에서 x 위로 대응하는 1대1 함수를 x의 치환이라 하고 시그마, 타우, 로 등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1대1 함수는 여기서는 1대1 대응을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치역과 공역이 모두 x로서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같은 정의역과 공역을 가지는 함수 사이에 줄 수 있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인 거죠. 자, 그래서 치환은 쉽게 말해서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연수 i에 대해서 하나의 치환 시그마의 상을 사실은 시그마의 i라고 하지만 간단히 수열 표기하듯이 시그마 i로 적고 치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곧 대응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함수 1, 2, 3 해서 n 이따 칩시다. 그래서 여기 어떠한 이 자연수 1에서 n 중에 어떤 수로 대응되고 2도 1에서 n 사이에 적당한 수 시그마 2로 대응되고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말 표현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을 3, 1, 2로 대응하는 직해는 치환은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1은 3으로, 2는 1로, 3은 2인 대응이기 때문에 시그마는 이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해요. 순서에 상관없이 대응관계 1과 3, 2와 1, 3과 2만 짝지어주면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마지막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1, 3, 3, 2, 1 이렇게 순차 대응되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표기하는 치환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밑으로 가서 또 연계가 되는데요. 자, 정의 1.2.25번입니다. 치환들 중에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치환 잘 보면 1은 2로 가고 2는 P2는 P3로 가서 PM이 P1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순환되죠. P1에서 PM까지의 값이 P1은 P2로 P2는 P3로 해서 마지막에 PM이 P1으로 대응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자신으로 가고요. 이 모양의 치환을 순회 또는 순환 치환이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은 이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울어는 요것만 가져와요. 여기에도 보면 PM 플러스 1부터 해서 PN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켜주는 치환의 원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환에 표기되지 않는 숫자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거구나 생각해 주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P1에서 PM은 1에서 N까지 자연수의 어떤 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 순회 치환 중에서 특히 요거만 보세요. P1은 P2로 가고 P2는 P1으로 대응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이 치환을 호환이라고 그래요. 호환은 쉽게 말해서 순회 또는 순환 치환의 원소의 개수가 자기 위로 좀 보세요. 요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치환을 호환이라 한다. 요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우리는 호환이라 한다. 다른 말로는 이 원소의 개수를 순환 치환의 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체크하는 거, 이 순환 치환이 이거라고 한다면 이 순환 치환의 길이는 m이죠. m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환은 넘어가 버렸네요. 자, 지금 뭐 다시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좀 어색하고 좀 이제 안 맞지만 그냥 이 페이지에서 앞 페이지 남아있는 부분, 예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냥 말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환은 순환치환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치환을 말하고 순환치환의 길이가 2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걸 호환이라 한다. 그리고 예제 1번 잘 보세요.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은 노트가 아니라 선생님 교재 보면 됩니다. 예제의 1번은 보니까 1은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5로 가는데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2는 5로 가고 5는 1로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환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치환 또는 순환 치환으로 나타낸다면 1, 3, 2, 5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6은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은 1로 가고 됐고요. 2는 4로 가고 4는 2로 가죠. 나머지 3은 3은 가고 5는 5로 갔기 때문에 얘는 호환이네요. 그래서 2, 4 이렇게 적어서 호환으로 표기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이제 정의 1.2.26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치환 시그마와 타우에 대하여 먼저 시그마의 치환을 하고 계속해서 다음에 타우인 치환을 하는 것을 시그마와 타우의 곱 또는 합성이라고 하고 적는 것은 거꾸로 적습니다. 즉 합성함수의 표기법을 정해주면 돼요. 먼저 시그마 치환을 먼저 해서 대응시키고 숫자를 그 다음에 타우인 치환을 이용해서 수를 대응시켰는데 표기하는 것은 타우 곱하기 시그마 적는다. 합성함수의 표기법 순서 바뀌는 거 알죠?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치환의 곱은 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결국에는 합성함수와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치환 자체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치환의 곱은 합성함수 연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내려갈게요. 두 개의 치환이 있고요. 이렇게 타우 시그마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타우는 다릅니다. 다른 치환의 결과가 나와요. 자, 이제 요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요것만. 먼저 타우로서 먼저 숫자를 대응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 상단에 있는 1, 2, 3, 4는 변하지 않아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치환의 관계에서 결정이 난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먼저 타우로 시그마로 먼저 보내야 되죠. 시그마로. 시그마는 1은 3으로 갔죠. 그 다음에 타우에서는 3은 5로 갔으니까 이제 밑에 1에 대응된 것은 5가 되고요. 자, 2로 갑니다. 2는 시그마 자리에 2는 1로 갔고요. 1은 다시 4로 왔기 때문에 2는 4로 대응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뭐 다 해볼게요. 만약에 시그마의 3은 4로 갔고 타우에서는 4는 2로 갔으니까 3은 최종적으로 2로 대응되고 4는 시그마에서 5로 갔고요. 5는 3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4는 3으로 최종적으로 대응관계를 갖고 나머지는 1이겠죠. 왜? 1대 대응이니까 1이 없으니까 당연히 1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양하고는 둘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질 나옵니다. 치환의 곱은 교환 법칙을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치환의 곱에 대한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명심하세요. 즉 시그마 타우 곱하기 로라고 있습니다. 로는 시그마 갈로 열고 타우 곱하기 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례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의는 항등치환, 우리로 말한다면 항등원 이런 거죠. 항등벡터, 항등행렬 이런 거 치환, 항등함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치환을 항등치환 또는 단위치환이라고 합니다. 명칭 기억해 주시고 임의의 치환하고 항등치환을 곱했는 거냐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SN이라는 용어 많이 쓸 건데 앞으로 SN이 뭐냐면
1에서 n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X상의 모든 치환들의 집합. 쉽게 합시다. 1에서 n까지의 자연수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치환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서 1.2.28로 가겠습니다. 모든 치환은 순환 치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치환은 호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 부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 시그마가 S1의 원소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냥 임의의 치환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모든 치환은 이런 순환 치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순회 치환이나 순환 치환 똑같은 말입니다. 순회 치환이 하나 있으면 얘들은 호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거는 잘 보세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T1하고 TK, 그 다음에 T1하고 T의 K- 이런 식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T1, T2 이래 되겠죠. 요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 순회 치환이 다른 순회 치환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환의 곱도 따지고 보면 합성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요게 치환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호환 또한 어차피 치환이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결국에는 두 개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른 치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그런데 서로 소인 순회 치환 또는 순환 치환이 있습니다. 이건 다이어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건데요. 하지만 서로 소인 순회 치환은 순서 상관없이 이 순서 바꿔도 치환이 바뀌지 않아요. 자,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모든 치환은 결국에는 뭐다? 호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맨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치환은 순회 치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곱으로. 그런데 모든 순회 치환들은 또 호환으로 고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모든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호환의 곱을 표현할 때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서로 소인 이 순회 치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자, 예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시그마는 이런 시그마인데 얘를 순환 치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방금 이야기했죠. 모든 순회 치환 또는 뭐 치환 해도 상관없겠어요. 모든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순식을 했죠. 1하고 6, 2하고 4, 1하고 2, 1하고 3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 순서 들려지면 바꿔버리면 이 치환이 아닌 다른 치환이 나와요. 많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1, 2, 2, 1, 4, 5는 5, 4 돼서 이제 아예 두 개의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되네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1.2.28은 정명보다는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정리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는데요. 그만큼 결과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요 2번을 이용해서, 간단한 2번을 이용해서 주어진 치환 한번 볼게요. 이거랑 이 치환이, 호환의 곱이 왜 서로 같은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호환의 곱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바로 적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 호환의 곱, 뭐 다른 말로 이제 치환의 곱은 뭐다? 합성. 이제 합성함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1, 2는 fx라고 보시고요. 4, 5라는 호환은 gx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fx 곱하기 gx는 뭐가 됩니까? 얘가 이제 1, 2, 4, 5라는 호환이잖아요. 호환의 곱이잖아요. 얘는 이제 합성함 정의에 의해서 f의 gx라고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차례대로 f의 g1입니다. 자,
1을 G로 보내보세요. 여기 보니까 1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없으면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G1의 값은 1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얘는 F1, 1을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F로 갑니다. F의 1은 2로 대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에 대응되어진 최종적인 값은 2로 대응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 더 해볼게요. 간단하게. 또 페이지 넘어갈라 걱정스럽습니다. F의 G2입니다. 자, G2는 보니까 G2 없죠. 2가. 없으니까 그대로 자기 자신 F2가 되고요. 2는 다시 1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1, 2, 4호를 주어진 치안에 이제 우리가 인수라고 합니다. 인수.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1, 2, 4, 5 할 때 1, 2와 4, 5를 인수라고 하고요. 이때 이러한 인수를 이제 서로소라고도 합니다. 서로소. 아까 전 조금 전에 설명 앞 페이지에 서로소라는 거 잠깐 언급했었죠. 서로소인 순환치환. 그래서 이 1, 2, 4, 5라는 이 두 개의 치환, 호환도 어차피 치환이기 때문에 순회 치환이기 때문에 1, 2하고 4, 5라는 이 호환이지만 그냥 순회 치환 할게요. 순회 치환 이런 것들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이 서로소는 집합에서의 서로소 개념하고 동일한데요. 서로소라 하면 어떤 종수도 기껏해야 하나의 순환 치환에 의해서만 움직일 때, 즉 1은 4, 5 여기 없잖아요. 2도 요 치환에만 1, 2 치환에만 있지 4, 5에는 없잖아요. 자, 즉 1, 2, 4, 5의 두 호환과 같이 어떤 숫자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순회 치환의 기호에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러한 순회 또는 순환 치환을 서로소라고 합니다. 집합의 서로소 개념 생각해 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순회 치환은 순환 치환은 모두 서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즉 서로소인 순회 치환은 치환의 곱 또는 합성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4, 5, 1, 2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위에 이거는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1, 2, 4, 5에 있는 이 호환의 곱을 순서를 바꾸어도 이 결과에서 나오는 치환은 똑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건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1은 어디로 대응됩니까? 자,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자, 1은 2로 갔죠? 다시 4, 5에서 보니까 2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1은 2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2입니다. 2는 1로 갔죠? 1은 다시 4, 5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1인 거예요. 3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3은 3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 볼게요. 1, 2에서는 4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4 그대로. 그런데 4는 5로 갔잖아요. 그래서 5가 되고요. 자, 5입니다. 5는 1, 2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5는 다시 어디 갔으면 4로 갔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소인 이 순환 치환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는 게 이렇게 밝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제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다 표현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아가서 치환의 항등 치환이 아닌 순환 치환의 곱으로서의 표현은 인수의 순서를 무시하게 되면 단 하나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호환들의 곱은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고요. 우선 지금 설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예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리 1.2.28의 사실 확인뿐만 아니라 순회 치환의 곱의 가환성,
이 가환성이란 말은 대수학적 용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환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회치환의 고보의 가환성, 즉 교환법칙의 성립성, 그리고 호환들의 고보의 비과환성, 즉 교환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나아가 호환의 고보의 비유일성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예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1, 2, 3, 4, 5, 6 있고요. 1은 6으로 대응되어지고 2는 5로, 3은 2로, 4는 4, 자기 자신으로, 5는 3으로, 6은 1로 대응시켜주는 치환이 하나 있다고 쳐요. 자, 이 치환은 이렇게 두 개의 치환의 곱으로, 순회 치환의 곱으로 표현하시면 1은 6으로 가고 6은 1로 갔잖아요. 벌써 이제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1, 6 호환으로 표현되어지네요. 그 다음에 2는 5로 가고 5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갔기 때문에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2, 5, 3이라는 이 두 개의 이 순회 치환의 곱으로 이 치환은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모든 순회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6, 그 다음에 2, 3 순시켜야 됩니다. 2, 3, 2, 5. 이때에도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다른 치환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실제로 얘가 1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옆에다 잠깐 적을게요. 1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거꾸로 가야 됩니다. 1은 아무것도 없죠, 이게. 없으니 넘어가요. 여기도 1 없죠? 1은 6 하시니 6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는요. 2는 5로 갔고, 5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2는 5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3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3은 2로 갔고, 2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3은 2로 대응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4는 4로 가고요. 자, 5 해볼게요. 5는 2로 갔죠. 2는 3으로 갔고, 여기에 마지막에 1, 6에는 2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는 3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3이네요. 그죠? 다시 할게요. 5는 2로 갔고요. 그 다음에 2는 3으로 대응됐고, 3은 대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3입니다. 자, 6 할게요. 6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요. 6은 마지막에 1로 갔으니까 최종적으로 1로 대응되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그냥 지울게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 두 개 치환이 서로 섭니다. 1, 여기에 1이 2, 5, 3에도 없고요. 6이 2, 5, 3에도 없고, 2, 5, 3에 있는 2, 1, 6이 없고, 5도 1, 6이 없고, 3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치환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하나의 치환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치환이 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1, 6하고 2, 5, 3은 서로 소인 순환 치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 5, 3하고 2, 5, 3, 1, 6 요래 적어도 치환의 곱으로서 순서 바꾸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결과가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2, 5, 3을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2, 3, 그 다음에 2, 5, 그 다음에 1, 6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로 쏘인 순회 치환은 경우 진입하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순회 치환은 교환법칙에 성립한다 했고, 순서를 무시한다면은 유의성이 보장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만 볼게요. 결국에는 순회 치환의 곱으로만 본다면 순서를 무시했을 때 1, 6, 2, 5, 3 말고는 더 이상 순회 치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성이 보장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에 반하는 즉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유효성도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보도록 하는데요. 그 예를 여기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적고요. 그럼 1은 1로 가고요. 2는 5로 대응시키고 3은 2로, 4는 4로 가고 그 다음에 5는 3으로 대응되어지는 치환이 있다 쳐요. 그럼 얘를 이제 두 개의 순환 치환으로 표현한다면 1은 1은 됐으면 표현하지 않고 2는 5로 가고 그 다음에 5는 3으로 가고 3은 2로 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4는 4로 갔으니까 얘는 순환 치환으로 표현한다면 2, 5,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순환 치환은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3, 그 다음에 2, 5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래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 5, 2, 3 이라고 적으면 달라집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셔요. 예,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가르쳤잖아요. 자, 그래서 이 호환의 곱은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 예를 가져왔고요. 또한 하나의 더 예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1, 2, 3, 4 하고요.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2로 대응되어지는 관계를 한번 하나가 있다 칩시다. 얘를 호환의 곱으로 표현하면 2, 4, 그 다음에 1, 2, 1, 3이 돼요. 그런데 얘는 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2, 3, 3, 4, 2, 3, 1, 2, 1, 3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죠. 호환의 곱은 유일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같은 치환이 두 가지 형태의 호환의 곱으로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호환의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유일성도 보장되지 않더라. 하지만 서로소인 순환 치환의 곱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또 뭐도 성립한다 그랬죠? 유일성도 보장이 되더라. 단 이때는 순서는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상을 정리하면 서로소인 순회 치환의 곱은 교환법칙과 유일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호환의 곱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고 유일성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거 잘 정리해서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 1점, 2점, 29는 맨 처음 계획할 때는 수업 계획할 때 설계해야 되나요? 수업 설계할 때는 정명하려고 했는데 시간 꽤 좀 많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더 잡아먹기에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정명은 생략하고 결과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치환을 호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할 수 없으나 앞에 설명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요. 곱해지는 호환들의 개수는 나타내는 방법에 관계없이 짝수면 언제나 짝수예요. 홀수면 언제나 홀수입니다. 그래서 호환의 개수는 짝수계, 홀수계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환이 호환의 곱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수는 짝수계일 때는 무조건 짝수계로 표현되어지고 다 짝수계로서만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치환은 홀수계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그 치환을 또 다른 호환의 곱으로 표현할 때 보니까 그 개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그것 또한 홀수계로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짝수계, 홀수계는 변하지 않더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자, 우치환, 기치환에 대한 이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환은 짝치환이라고 합니다. 2번. 기치환은 오드라 해서 홀치환이라고도 해요. 자, 그냥 바로 갈게요. 간단하니까. 짝수계의 호환들이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치환을 우치환입니다. 자, 어떤 치환이 이 짝수계의 호환들이 곱으로 나타내는 치환을 우치환이라고 한다. 이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앞에 방금 했죠. 앞페이지에서 정리로. 이 호환의 곱의 개수는 바뀌지 않는다. 짝수일 땐 짝수, 홀수일 땐 홀수. 그래서 짝수계의 호환들이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을 우치환, 홀수계의 호환들이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치환을 우리는 기치환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우치환 대신에 짝치환, 기치환 대신에 홀치환 뒤에 씁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S2, S3에 속하는 모든 치안을 구하고 우치안, 기치안으로 구분하여라. S2 무슨 말입니까? 간단할게요. 1, 2가 1, 2로 대응시킬 수 있는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함수입니다. 함수가 이제 S2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는 거,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1은 1로 가 2는 기니까 그냥 1로 하는데 이 자리에 2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야는 이제 호환이 없는 거죠.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0개라는 거거든요. 0개. 0은 어차피 짝수니까 우치안이 되는 거고. 1, 2, 2이니까 호환으로서는 한 개만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는 기치환입니다. S3는 뭐냐면 이거죠. 1, 2, 3, 공역도 1, 2, 3. 이 사이에 줄 수 있는 1대1 대형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는 치환 하나 정해져 있고 1은 2로 가고 2는 3, 3은 1로 가는 거 나머지 총해서 총 6개 나오죠. 2 곱하기 3, 그래서 3팩토리게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호환의 개수가 0입니다. 0. 다 자기 자신을 가니. 그래서 우치환이고요. 얘는 호환으로 보니까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니까 우치환. 두 개니까 우치환. 나머지들은 다 한 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치환이다. 이렇게 기치환, 우치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때 이제 이렇게 S2, S3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요거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뒤에 또 써야 되니까. 그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이거에 다고요. 과제 1.2.2는 1부터 n까지의 치환의 총 개수가 몇 개다? n 팩토리얼 개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치환과 기치환의 개수는 같은데 그 각각의 개수는 전체를 2로 나누는 게로 나온다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